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5월 25일 지금 오전 11시 한 반쯤 됐습니다. 코스피는 2558 정도 돼 있고 원달러도 오늘 좀 올라서 지금 1325원 정도 돼 있고 그 정도입니다. 근데 어제 엔비디아 아마 많이 오른 뉴스 들었을 거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최근에 제일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미국의 부채 협상과 그 다음에 최근 이자율 추이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미 부채 협상 얘기를 해보면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거 엄청 짜증납니다. 이제 정치인들의 문제인데, 와, 정치인들 진짜 그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진짜 그 벼랑 끝 전술 이런 거 하는 겁니까? 이거 진짜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거를 자기네 하고 싶은 거를 이런 식으로 진짜 시장을 인질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치인들 이러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니까 할 수 없고, 그런데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와 같은 보통 테일 리스크라고 그러잖아요.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 확률 분포상 저 꼬리에 있는 이 테일인데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일어나면 엄청난 그 파급을 미치는 이런 리스크를 사실 얼마나 시장이 가격에 반영하고 있느냐를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미쳤는지도 어렵고,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 가격에 어떤 사람은 이게 거의 영향을 안 줬다.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이거 벌어지면 크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지만, 사실 주식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늘 지금 포지션이 없어서 내가 새로 살라고 마음은 먹고 있는데 이 일이 오늘 내일 하니까 사실 못 사고 있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제가 보기에는 이 협상이 해결이 되면은 최소한 하루 이틀은 오를 겁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프라이싱 돼 있는지는 진짜 굉장히 어렵고, 또 협상된 다음에는 부채를 계속 늘려갈 테니까 돈을 빨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오히려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이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굉장히 어렵고, 또 달러 시장에, 그러니까 FX 시장에도 사실 어렵습니다. 최근에 달러가 돌아섰는데 101에서 한 103.50, 104 쪽으로 돌아섰는데 그 이유가 부채 협상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부채 협상은 그 효과가 여러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 쪽도 그 영향력에 대해서 진짜 사실 알기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조금 비교적 그래도 분석이 가능한 분야는 금리입니다. 금리 쪽으로 보면 이게 부채 협상하고 꼭 관련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지난 5월 FOMC 근처부터 지금 한 2주 반 정도에 2년짜리 금리가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제일 밑으로 보면 3.6이었는데 지금 4.4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년짜리가 이렇게 금리가 올랐는데 그 정책금리, 그 페드 연준금리 그 패스를 보면, 페드 워치 쪽을 보면 지금 6월 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결시키는 게 한 70%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동결시키는 게 올리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베팅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 버리니까 지금 변한 거는 어디냐면, 제가 사실 3주 전에 굉장히 비슷한 영상 올리면서 연말까지 75bp 내리는 걸로 프라이싱 돼 있고 내년에 또 150bp 추가로 내리는 걸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불과 지금 2주 만에 변했습니다. 지금 연말은 지금 5.0입니다. 프라이싱이. 그리고 내년 말은 3.5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50bp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25bp만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내년에는 150이 추가로 떨어지긴 하지만 이제 절대값으로는 3%였던 게 3.5 된 거고, 금년 말은 4.5가 4.5였다고 된 게 5가 된 거죠. 그러니까 50bp씩 올라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80bp나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시장이 연준이 stay longer, 오랫동안 가져갈 것이다. 그런 거를 지금 시장이 받아들이는 거고, 결국은 연준과 시장 간의 금리에 대한 예측이 많이 벌어졌던 게 이제 25bp까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오른 이유는 뭐냐, 이자율이. 그게 부채 협상은 사실
두 가지 효과가 다 있습니다. 부채 협상은 어떻게 됐냐면, 자, 부채 협상이 지금 X데이트를 지금 6월 1일이라고 옐런이 얘기했지만, 지금 공화당은 그거 6월 1일 맞아? 6월 7일 아니야? 뭐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 하니까, 어쨌든 6월 1일이 됐든 2월 7일이 됐든 그 부분이 지금 심각할 것 같이 보이니까 지금 굉장히 단기물, 아주 단기물은 지금 6월 7일 넘어가는 거는 한 7% 정도 합니다. 이게 단기물이니까 거의 그 오바나의 금리 또는 연준 금리가 거의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5% 근처에 있는 건데 지금 6월 7일 거는 7%고 또 반면에 5월 30일 날 만기되는 건 3%쯤 됩니다. 어제는 2%, 오늘은 3%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은행들이 보험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진짜 미국이 뭐 국채를 갚지를 않으면 언젠가는 갚겠지만 당장 돈 받아야 되는 걸 못 받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유동성이 생기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한 6월 7일까지는 좀 넉넉하게 캐시를 빌려놓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6월 7일 만기되는 채권은 뭐 파는 거죠. 그러면 팔았으니 돈이 생기는데 지금 쓸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5월 30일까지는 문제가 생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5월 30일 거는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월 1일 기준으로 그 전에 거는 3%, 그 다음에 거는 7%,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장기채를 보면은 이게 꼭 좋은 효과인지 나쁜 효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장기 쪽으로 보면 뭐 2년짜리도 그렇고 10년짜리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채 한도 협상이 이렇게 지지부지 되고 이게 6월 1일이나 6월 7일 때 흑백으로 딱 갈리는 게 아니라 또 어영부영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쇼텀으로는 늘려주는데 어떻고 뭐 안 늘려줬는데 정부는 다른 방법이 있고 법률적으로 복잡하게 질질 끌어지게 되면 이것도 은행 그 신용 리스크 타이트하게 하는 것처럼 은행들이 보수적으로 나갈지 모르니까 이자를 올린 효과하고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뭐 국채를 안 주고 뭐 저 난리가 나니까 이자율이 오를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예전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전자산이 최고다. 그러니까 좀 긴 미국 국채를 사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는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2년짜리 이자율이 오른 거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뭐 어제 저녁에 그 페드 관련된 의사록도 나왔지만 최근에 또 그 파월은 좀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 의사록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야 우리가 비록 이자율을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자율을 내리겠다 이런 그런 코멘트를 하면 절대로 안 돼. 그런 거를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그 연준 의원들이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오늘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런 거로 볼 때 페드는 최소한 저런 식의 뉘앙스라면 진짜 연말까지 안 내릴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더 강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어저께도 그랬고 며칠 동안 그 은행 주가는 오르고 있거든요. 결국은 미국의 신용 경색 문제, 그 지방은행에 따른 신용 경색의 문제는 좀 완화되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대로 그게 완화되면 그것 때문에 이자율을 안 올릴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자율이 좀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최근에 불과 한 2, 3주 사이에 지금 2년짜리 금리가 80bp가 오른 현상은 그 페드의 그런 생각과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은행권의 안정이 두 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방향은 다음 뭐 FOMC에 인상을 할 거야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올릴 것 같지는 않지만 오래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장기금리 조금 말씀드리면요. 그 와중에 10년짜리 금리도 한 45bp 올랐어요. 보니까 3.3인 게 3.75 됐거든요. 비교적 많이 따라 올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시장금리가 10년이거든요. 10년짜리 금리가 0.45% 45bp 오른 거는 비교적 많이 오른 거죠. 결국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야 금리 쉽게 못 내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0년짜리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뭐 항상 얘기하듯이 경기 침체 우려가 사실 오히려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올랐다 이렇게 봐집니다. 국내 채권하고도 좀 비교를 하면은 국내 채권은 뭐 3년이 이제 시장 금리인데요. 이거 참고로 시장 금리가 국내는 3년이고 미국은 10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미국의 자본시장은 약간 모든 게 길게 형성이 돼 있고 국내는 짧게 형성돼 있다 보니까 지금 3년짜리, 10년짜리를 보는 거고 국내 채권 시장은 3년짜리가 3.2였던 게 3.4 되고 10년짜리는 3.3이었던 게 3.5 됐습니다. 그 기간에. 그리고 국내는 3년이나 10년이나 항상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또 똑같이 움직였다 이렇게 봐지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좀 빠르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국채를 사고 10년짜리, 미국 국채 10년짜리를 팔면 어떻나 하는 얘기를 몇 번 드렸었는데 이걸 만일에 2주 전에 진짜로 했으면 좀 벌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 금리가에서 이익 본 게 한국 금리에서 손해 본 것보다 한 25bp 더 되니까 어쨌든 그 장단기 금리 미국과 한국 금리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봐야 되는 거는 부채 한도 협상이 진행되면서 2년짜리 금리, 10년짜리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게 주식시장을 보는데도 관건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